여쭤볼게요. 집에 화분 두고 계세요. 꽃 놓으세요. 예쁘게 장식해 두셨죠. 그런데 어쩐지 요즘 돈이 잘 안 모이고 집안이 뭔가 무겁고 자꾸 크고 작은 지출이 생기신다고요. 음,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전통 풍수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수목은 집 앞에 있으면 길하고 뒤에 있으면 흉하다. 집 사방에 대나무가 파랗고 싱싱하면 재물운이 늘어난다. 이 말들이 단지 옛날 이야기일까요? 사실 한국풍수지리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생물이에요. 집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식물이 대신 그 기운을 흡수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올바르게 두면 집안 기운을 정화하고 잘못 두면 오히려 그 나쁜 기운이 집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꽃과 식물이 집안에 복을 불러오는지, 어떤 것은 오히려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느 방향, 어느 자리에 두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걸 모르면 좋은 식물을 두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먼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집에 두어왔던 꽃 중에 사실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꽃, 바로 수국입니다. 수국, 참 예쁜 꽃이죠. 보랏빛, 분홍빛, 파란빛, 색감이 워낙 고와서 거실에 두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수국은 실내에는 좋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수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는 식물이거든요.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해요. 그런데 수국처럼 물이 집안에서 계속 고이고 축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돈이 자꾸 나가고 모아도 어디선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거실에 수국을 두었더니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모아둔 돈이 자꾸 빠져나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수국은 토양 산성도에 따라 색이 변해요. 같은 화분인데 색깔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풍수적으로 이것은 우리 집안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수국을 아예 버리실 필요는 없어요. 베란다 밖이나 마당처럼 야외에 두시면 됩니다. 야외에서는 수국의 습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오히려 더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안개꽃입니다. 결혼식 꽃다발에 들어가는 그 작고 하얀 꽃이요. 예쁘고 낭만적이라서 화병에 꽂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안개꽃은 이름 그대로예요. 안개처럼 집안의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수많은 작은 꽃송이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집중력이 분산되고 계획한 일이 흐지부지 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아직 공부하는 우리 손자, 손녀가 있는 집에서는 조심하셔야 해요. 안개꽃의 분산 기운이 아이들 집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안개꽃은 다른 꽃과 함께 일주일 정도 감상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오래 두시지는 마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클라멘이에요. 겨울철에 꽃집에서 정말 많이 파는 꽃이죠. 빨간색, 흰색, 분홍색이 선명하고 화분도 컴팩트해서 거실 한켠에 놓기 딱 좋아 보이는 꽃이에요. 그런데 시클라멘의 꽃 모양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꽃잎이 위로 젖혀지면서 핍니다. 마치 복이 위로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전통 풍수에서 이런 형태의 꽃은 집안에 들어온 좋은 기운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한다고 봐요.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 슬쩍 빠져나가고 기회가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시클라멘은 독성이 있어요. 뿌리와 잎에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롭습니다. 이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어쩔 수 없이 두셔야 한다면 베란다 쪽으로 화분을 옮겨 두시고 거실 중앙이나 현관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꽃이 지기 시작하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복을 불러오는 꽃과 식물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꽃뿐 아니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특별한 식물들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 식물들이 어쩌면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필요한 것들일 수 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복을 부르는 꽃과 식물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모란입니다. 목단화라고도 하죠. 꽃 중에 왕이라 불리는 모란은 전통 풍수에서 가장 강력하게 재물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오래전부터 여겨져 왔어요. 크고 풍성한 꽃잎이 둥글게 모여있는 모양, 이게 바로 돈이 모이는 형태를 상징합니다. 모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거실 창가가 가장 좋아요. 특히 남쪽이나 동남쪽 창가에 두시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재물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꽃이 지면 바로바로 따주세요. 쉬어버린 꽃을 그대로 두면 기운이 쇠퇴하게 됩니다. 모란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기 쉬우니 배수가 잘 되는 화분을 쓰시고 흙이 마를 때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의 가장 큰 특징은 향기입니다. 풍수에서 향기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예요. 제라늄 향기가 집안에 번지면 탁하고 묵은 기운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사계절 꽃을 피워요. 한번 피기 시작하면 계속 피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풍수적으로 지속적인 정화를 의미합니다. 제라늄은 현관 입구나 베란다가 가장 좋아요. 현관은 외부의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에요. 여기에 제라늄을 두면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 줍니다. 게다가 제라늄은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도 싫어하는 향기를 내뿜어요. 나쁜 기운도 쫓고 벌레도 쫓고 일석이조죠. 제라늄에 꽃이 진 것은 바로바로 따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계속 새 꽃이 피면서 정화 기운도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난입니다. 그냥 난이 아니라 호접난이에요. 구델란, 나비가 춤추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호접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꽃이 피면 무려 3달, 그러니까 약 90일 동안 계속 피어 있어요. 이것이 풍수적으로 복이 오래 머문다는 아주 좋은 상징입니다. 호접란은 가족의 화합과 건강운에 특별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거실 한쪽 모서리나 식탁 근처,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 가까이에 두시면 됩니다.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밝지만 그늘진 자리를 골라주세요. 호접란은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분 바닥으로 물이 살짝 흘러나올 때까지만 주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꽃이 다 지고 나서도 꽃대를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관리를 잘 해주시면 같은 꽃대에서 다시 꽃이 필 수 있거든요. 복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아주 길조로 여깁니다. 네 번째는 장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크고 가시가 많은 장미는 실내에 좋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기운이 생길 수 있거든요. 미니 장미나 스프레이 장미처럼 작은 품종이 실내 풍수에는 딱 맞아요. 가시도 작고 꽃도 오래 피어 있고 사랑스러운 기운을 줍니다. 분홍색이나 복숭아색 미니 장미는 가정의 화목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다 줘요. 노란색 장미는
기쁨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릅니다. 거실에 두시면 좋고 침실에는 아무리 작아도 가시가 있는 장미는 두지 마세요. 부부간에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특별한 식물들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식물들은 꽃집보다는 화원이나 마트 식물 코너에서 더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실제 과학적 효과까지 입증된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 금전수입니다. 이름부터가 금전수예요. 돈이 굴러 들어온다는 뜻이죠. 두껍고 둥근 잎이 동전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가정과 사업장에서 부를 상징하는 식물로 사랑받아 왔어요. 잎이 둥글고 두꺼울수록 풍수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재물운을 높인다고 봅니다. 금전수는 현관 가까이에 두면 가장 좋아요. 현관은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시작점이거든요. 여기에 잎이 넓고 윤기 있는 금전수를 두면 집 전체 기운을 밝고 부드럽게 바꿀 수 있어요. 금전수가 정말 좋은 이유가 또 있어요. 굉장히 키우기가 쉽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키우실 수 있어요. 한두 달에 한 번 물을 주어도 잘 살아 있을 정도예요. 여섯 번째는 해피트리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재물운과 가족운을 동시에 올려준다고 알려진 식물이에요. 거실 한켠에 두면 집 전체 분위기가 환해지고 기운이 맑아진다고 해요. 잎이 손 모양처럼 펼쳐지는 해피트리는 우리 가족 모두를 품는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해피트리도 관리가 어렵지 않아요. 적당히 밝은 곳에 두고 흙이 마르면 물을 주는 게 전부예요. 너무 습하지 않게만 관리해 주시면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일곱 번째는 행운목이에요. 드라세나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에 이미 행운이 들어있잖아요. 사업운을 좋게 하고 싶은 분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식물이에요. 현관이나 사무실, 책상 근처에 두면 좋은 기운이 몰려든다고 해요. 행운목은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인데 풍수에서는 사람 키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너무 크면 오히려 그 기운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도록 관리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산호수입니다. 이 식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빨간 열매가 마치 바닷속 산호를 닮아서 산호수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식물이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실제로 연구를 했어요. 2016년에 발표한 연구인데요. 빈 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에 측정했더니 미세먼지가 44% 줄었대요. 그런데 산호수를 들여놓은 방은요, 무려 70%가 줄어든 거예요. 요즘 미세먼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집 안에서도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산호수 하나가 공기청정기 못지않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공기가 깨끗해지면 기운도 맑아져요. 탁한 공기 속에는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지 않거든요. 음이온과 습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서 집안 공기가 훨씬 생기 있어집니다. 산호수는 밝은 곳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거실이나 공부방 책상 가까이에 두시면 특히 좋아요. 아홉 번째로 알려드릴 식물은 스투키예요. 길쭉하게 수직으로 뻗어 자라는 식물인데요. 수직으로 뻗는 형태가 공간에 긍정적인 기운을 세워주고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역할을 한다고 풍수에서 봐요. 스투키는 또 공기 정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연구한 결과 우주정거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도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로 인정받을 만큼요.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스투키는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물을 2달에 한 번만 주어도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가뭄에 강하고 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 바쁘신 분들, 식물 키우는 게 자신 없으신 분들, 혼자 사셔서 화분 챙기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모두에게 딱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식물을 어느 방향에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같은 식물이라도 방향에 따라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예쁜 자리에 두면 효과의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먼저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노란색 꽃이나 열매가 달리는 관엽식물이 좋아요. 풍수에서 서쪽은 금전운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방향이거든요. 노란 장미, 노란 국화, 노란색 페페로미아 같은 것들을 서쪽에 두시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해요. 동쪽에는 물과 관련된 소품이나 녹색 식물이 좋아요. 어항처럼 물과 관련된 것을 동쪽에 배치하면 재물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잎이 넓고 파란 느낌의 녹색 식물을 동쪽에 두시면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강해져요. 북동쪽은 특별한 방향이에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흰 그릇에 식물을 심어서 북동쪽에 두세요. 흰 화분에 담긴 식물이 북동쪽에 있으면 금전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남쪽에는 밝고 화려한 느낌의 식물이 좋아요. 직관력과 명예운과 관련이 있는 방향이거든요. 빛을 받아 반짝반짝하는 느낌의 화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 배치에서 하나 더 중요한 것. 잎이 넓고 둥근 모양의 식물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아요. 날카롭거나 뾰족한 잎은 기운을 뾰족하게 만들 수 있어서 실내에는 좋지 않아요. 가시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인장은 흉사를 막아주는 특별한 용도가 있지만 집안 중심부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식물을 두는 것만큼 식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죽어가는 식물, 이미 시들어버린 잎과 꽃을 그대로 두는 것,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죽고 쇠퇴하는 기운이 집안에 머물게 되거든요.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화분을 보살펴 주세요. 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시든 잎은 떼어내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집안 기운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마당의 꽃과 나무를 정성껏 가꾸신 것, 그게 그냥 취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집 전체의 기운을 돌보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환기.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정체된 공기는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요. 바람이 들어오면서 기운도 함께 순환됩니다. 화분 주변 공기도 함께 새로워지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숲에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음이온에 신체가 적응해 왔는데 도시화된 현대 공간에서는 음이온이 너무 부족하다고요. 식물이 이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줘요. 사람 키보다 작은 식물이라도 가까이에 두어야 음이온 효과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요. 병이 든 식물은 바로 치료하거나 치료가 어려우면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병든 식물의 기운은 집안 기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물, 생기 있는 식물이 집안에 있어야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풍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미신 같다, 옛날 이야기 같다는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풍수의 핵심은 기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기의 흐름, 식물이 만들어내는 음이온, 색깔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풍수를 공부한 분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현대 과학이 이제 조금씩 증명해 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라요. 실제로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안에 생기 있는 식물 하나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화분 하나를 두면서 아침마다 물 주고 잎을 살피는 그 작은 루틴이 하루의 시작을 바꿔줘요. 대전에 사시는 74살 윤복순 어르신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걱정돼서 자주 전화를 드리는 집이에요. 이 어르신이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몇 개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화분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풍수적인 효과 이전에 살아있는 것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돌봐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것들, 풍수적 효과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 위주로요. 모란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게요. 모란은 원래 동아시아 전통에서 꽃 중의 왕으로 불려왔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부귀 영화의 상징이었어요. 결혼식 병풍에도 옛 도자기에도 모란이 많이 그려진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모란을 살 때 몇 가지 알고 가시면 좋아요. 모란은 화원에서 봄철에 많이 판매해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엔 잎으로 자리를 지키고 가을에 접어들면 잎이 지는 계절을 타는 꽃이에요.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도 풍수 효과는 있어요. 살아있는 식물이니까요. 모란 화분을 고를 때는 뿌리가 건강하고 잎색이 진한 것을 고르세요. 화분 겉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아서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은 것이 좋아요. 배수 구멍이 있는 화분을 선택하시고 모란을 사서 오신 뒤에는 바로 직사광선에 두지 마시고 이틀 정도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모란은 겨울에 잎이 다 지고 나면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리지 마세요. 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요. 이 새순이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기운의 시작을 의미해요. 호접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드릴게요. 호접란은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꽃이 지고 나면 버리시거든요. 아깝게도요. 호접란 꽃이 지고 나면 꽃대 가장 아랫마디에서 위로 서너 번째 마디 바로 위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밝은 창가에 두고 한 달에 한두 번 물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몇 달 뒤에 같은 꽃대나 새로운 꽃대에서 꽃이 또 피어요. 호접란이 다시 꽃을 피울 때 그 작은 기쁨을 느껴보신 분들 계세요. 그게 정말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버렸으면 모를 줄거리를 다시 살려내서 새 꽃을 피워낸 거잖아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복이 돌아온다는 의미로 봐요. 이제 금전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금전수 학명은 자미오쿨카스 자미폴리아예요. 발음이 어렵죠. 그냥 금전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식물은 구근, 그러니까 알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알뿌리에 영양분과 수분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금전수 잎이 동그랗고 두툼하고 윤기가 흐르는 모양인데요. 이게 딱 돈이 두툼하게 쌓이는 모양 같다고 해서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봐요.
잎 하나하나가 반짝반짝하면서 윤기가 나야 좋아요. 잎에 먼지가 쌓이면 반짝임이 사라지니까 가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금전수를 현관에 두실 때는 화분이 너무 작으면 눈에 잘 안 띄어요. 약간 존재감 있는 크기로 두시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두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금전수 잎이 노랗게 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됐을 때 잎이 노래지는 경우가 많아요. 노란 잎은 바로 따주시고 물 주는 주기를 늘리거나 위치를 바꿔주시면 회복이 돼요. 이제 각 식물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한 가지씩 더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하기 쉽게 한 줄씩만요. 모란, 꽂힌 것 바로 따기, 과습주의, 제라늄 잎이 2cm 깊이 마르면 물 주기, 꽂힌 것, 바로 따기, 호접란 일주일에 한 번 물, 직사광선 피하기, 꽃대 함부로 자르지 않기, 미니장미, 아침에 물 주기, 꽂힌 것 바로 따기, 한 달에 한 번 액체 비료, 금전수 한두 달에 한 번 물, 가끔 잎 닦기, 해피트리, 흙이 마르면 물 주기, 과습주의, 행운목 2주에 한 번 물, 잎 끝이 갈색되면 물 부족 신호, 산호수 밝은 그늘, 흙이 마를 때 물 주기, 직사광선주의, 스투키 2달에 한 번 물, 그늘에서도 잘 자람.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집에 오래된 조화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먼지 쌓인 말린 꽃이 꽃병에 그대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있다면 그게 사실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것이에요. 말린 꽃, 드라이 플라워가 요즘 인테리어에서 인기인데요.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말린 꽃은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것이에요. 그 안에는 성장하는 기운, 순환하는 기운이 없어요. 오히려 정체된 기운, 멈춰버린 기운이 담겨 있어요. 조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살아있지 않아요.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력이거든요. 식물이 호흡하고 자라고 변화하는 그 에너지가 집안 기운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하나만 점검해 보세요. 우선 조화나 말린 꽃이 있으면 치우세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꽃집이나 마트, 화원 코너에 가셨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나만 골라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식물을 두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집을 더 자주 정리하게 돼요. 화분 주변이 어지러우면 왠지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 전체가 깨끗해지고 환기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현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관이 집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현관은 집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나쁜 기운도 좋은 기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 현관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집 전체 기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풍수지리연구원에서도 말했어요. 현관이 지저분하면 재물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요. 그게 단지 미신이 아니라 현관이 지저분하다는 건 내 일상이 정돈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수선하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좋은 기회도 알아채기 어려워요. 현관에 신경을 쓰세요. 신발은 잘 정리해서 신발장 안에 넣어두세요. 바닥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신발은 기운의 흐름을 막아요. 현관 바닥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두세요. 그리고 밝은 조명을 달아두세요.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거기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수나 제라늄 같은 식물을 현관 한쪽에 두세요. 식물이 있으면 현관이 생기 있어 보이고 들어오는 기운도 정화가 돼요. 그리고 현관에 빨간색이나 주황색 꽃 그림을 걸어두면 재물운에 좋다고 해요. 꽃 그림 하나 어렵지 않죠? 이제 거실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거실은 온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밝고 생기 있을수록 좋아요. 거실에서 식물을 둘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식물이 사람 키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식물은 오히려 길을 누를 수 있어요. 허리 높이에서 어깨 높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잎이 날카롭거나 뾰족한 식물은 거실 중심에 두지 마세요. 자꾸 뾰족한 것들이 시야에 들어오면 잠재의식에서 긴장 상태가 지속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편안하고 둥근 잎의 식물이 거실에는 잘 어울려요. 거실 조명도 중요해요. 밝은 거실이 금전운에 좋다고 해요. 메인 조명에 스탠드 조명까지 더해서 구석구석 밝게 해주세요. 어두운 구석은 기운이 정체되는 곳이에요. 벽에 어떤 그림을 거는지도 영향이 있어요. 맹수나 맹금류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림은 거주하는 분들의 길을 누른다고 해요. 대신 꽃 그림이나 숲, 강이 그려진 풍경화가 좋아요. 자연의 기운을 담은 그림이 집안 기운에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연 그림이면 뭐든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폭풍이 치거나 파도가 거센 그림은 좋지 않아요. 고요한 호수, 넉넉한 강, 햇빛 드는 숲 같은 평화로운 자연 그림이 좋아요. 이제 주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방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주방의 기운이 가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풍수에서는 봐요.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이에요. 국자, 냄비 같은 것들이 정리 안 되어 있으면 기운이 산만해져요. 주방 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환기, 주방은 특히 환기가 중요해요. 요리를 하면 열기와 연기, 여러 가지 공기 오염 물질이 생겨요. 레인지우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요리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주세요. 주방에 식물을 두실 때는 공기 정화 능력이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산호수나 스킨답소스 같은 것이 좋아요. 주방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나 여러 유해 물질을 식물이 흡수해줘요. 다만 주방은 온도 변화가 심하고 습기가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식물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해요. 싱크대 옆보다는 창가 쪽이나 조금 떨어진 선반위가 더 좋아요. 이제 침실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침실은 우리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곳이에요. 이곳의 기운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침실에서 식물을 둘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식물은 낮에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뿜고 밤에는 반대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그래서 밤에 많은 식물이 침실에 있으면 오히려 산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물론 화분 하나나 둘 정도는 침실 공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화분을 여러 개 두실 생각이라면 침실보다는 거실이나 현관 쪽에 더 많이 두세요. 침실에는 부드러운 기운의 식물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호접란처럼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좋아요. 또 라벤더 향기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작은 라벤더 화분 하나를 침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 두시는 것도 좋아요. 침실에는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 있는 식물은 안 되고요. 너무 향기가 강한 것도 피하세요. 그리고 기운이 너무 강렬한 빨간색 꽃은 침실에서는 과해요.
수면이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침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전자기기가 너무 많지 않은지, 커튼이 빛을 잘 차단하고 있는지, 침실 온도는 적당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과 함께 아늑하고 부드러운 기운의 식물 하나가 수면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화분 색깔과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화분 자체도 풍수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도자기, 화분이 풍수에서 가장 좋은 소재로 여겨져요.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나무 소재, 그리고 그 다음이 금속이나 플라스틱이에요. 색깔도 중요해요. 방향별로 어울리는 화분색이 달라요. 동쪽에는 녹색이나 파란 계열의 화분이 좋아요. 남쪽에는 빨간색이나 보라색, 서쪽에는 흰색이나 금색 계열, 북쪽에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계열, 북동쪽에는 흰색 화분이 특히 좋아요. 다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억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흰색이나 아이보리 계열 화분을 선택하시면 어디에 두어도 무난해요. 이제 화분 두는 것 외에 집안 기운을 좋게 하는 다른 방법들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식물과 함께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첫째, 물 관리예요. 집에 물이 새는 곳이 있으면 바로 수리하세요. 물이 새는 것은 재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봐요. 수도꼭지가 조금씩 새거나 변기물이 계속 흐르는 것,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둘째, 채광이에요. 집안이 어두우면 기운이 침체돼요. 낮에는 커튼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세요. 특히 아침 햇빛은 정말 중요해요. 아침 햇빛이 잘 되는 집이 기운이 좋은 집이에요. 셋째, 정리정돈이에요. 우리 집이 지저분하면 기운이 막혀요. 특히 현관, 거실, 주방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물건이 너무 많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넷째, 소리예요. 집이 너무 조용해도 기운이 정체돼요. 가끔 음악을 틀거나 창문을 열어 바깥 소리가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아요. 웃음소리, 대화 소리가 집안에 울리는 것이 가장 좋은 소리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요즘 들어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자꾸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한번 집안을 살펴보세요. 수국이 거실에 있지는 않은지, 조화가 오래 놓여 있지는 않은지, 시 들어가는 식물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현관이 밝고 정돈되어 있는지, 거실에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지, 이것들도요, 많은 분들이 운이 나쁘다고 하실 때 사실 집안 환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바꾸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화분 위치나 청결 상태 같은 것들은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거실에 있는 시든 화분 하나만 치워요. 내일은 현관을 한번 닦아요. 모레는 꽃집에 들러서 금전수나 해피트리 작은 것 하나를 사와요.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집 전체가 달라져 있어요. 그 달라진 집에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기운도 달라져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에 있는 게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달라져요. 그게 바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청주에 사시는 62살 고수님 어르신이 계세요. 오래전부터 안방 창가에 수국 화분을 두셨는데 남편이 퇴직한 이후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속상하셨다고 해요. 지인의 소개로 풍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선 수국을 마당으로 옮기고 현관 앞에 제라늄 화분을 두셨대요. 몇 달 뒤 이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왠지 더 밝아진 느낌이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요. 남편도 밖에 나가기 싫어하던 게 베란다에서 화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집안 분위기 전체를 조금씩 바꿔나갔대요. 이런 게 바로 풍수의 힘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집을 아끼고 식물을 키우고 환기를 자주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집안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계절에 따른 꽃 이야기예요. 봄에는 어떤 꽃이 좋을까요?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에요.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기 가장 좋은 때예요. 봄꽃 중에 풍수적으로 좋은 것은 목련이에요. 흰 목련꽃은 집안에 순수하고 밝은 기운을 불러와요. 그리고 튤립도 봄에 잠깐 즐기기 좋아요. 노란 튤립은 기쁨과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데 봄 동안만 즐기시고 꽃이 지면 치우세요. 여름에는 어떤 꽃이 좋을까요? 여름은 기운이 가장 왕성한 계절이에요. 해바라기가 여름을 대표해요.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는 이 계절에 베란다나 마당에서 키우면 정말 좋아요. 강한 여름 햇살을 받아 쑥쑥 자라는 해바라기의 생명력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에너지를 줘요. 가을에는 국화가 최고예요. 국화는 예로부터 절개와 장수를 상징해 왔어요. 노란 국화, 흰 국화, 집에 두면 가을 내내 오래 피어 있으면서 집안 기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서쪽에 노란 국화를 두면 금전운에 특히 좋다고 해요. 겨울에는 꽃이 피기 어려운 계절이에요. 이때는 사철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는 관엽식물들이 특히 힘을 발휘해요. 금전수, 해피트리, 스투키, 이 식물들은 겨울에도 변함없이 푸르게 집안을 지켜줘요. 겨울집 안이 을씨년스럽지 않게 녹색 식물들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이렇게 계절마다 어울리는 꽃과 식물이 달라요. 꼭 다 갖추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계절에 맞는 것 하나씩 두시면서 즐기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마당에서 꽃을 키우셨잖아요. 봄에는 무엇, 여름에는 무엇, 가을에는 무엇, 계절마다 새로운 꽃을 돌보시면서 자연의 변화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그 시절 어른들의 건강의 비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봐요. 마당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베란다도 좋고 창가도 좋아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요. 자연을 곁에 두고 돌보는 생활. 그게 심신의 건강에도 좋고 집안 기운에도 좋아요. 아, 그리고 화분을 선물로 받거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게요. 화분 선물,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세요. 어떤 분들은 수국 화분을 선물로 받으셨는데 버리기가 아깝고 그렇다고 거실에 두기는 찜찜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베란다 바깥에 두시거나 정말 좋아하시는 지인에게 다시 선물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선물 받은 화분을 함부로 버리면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어른들이나 이사 가시는 분들에게 화분을 선물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고르세요. 금전수나 해피트리는 선물하기에도 정말 좋아요. 키우기 쉽고 의미도 좋고 보기에도 예쁘거든요. 이사 선물로는 행운목이 좋아요. 새로운 시작에 행운을 빈다는 의미가 딱 맞거든요. 사업 시작하시는 분에게도 행운목이나 해피트리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돼요.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바로 식물을 죽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화분을 죽인 적이 있어요. 바빠서 물을 못 줬거나 관리를 잘못해서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 식물을 들이셨다가 죽이고 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식물은 못 키우겠다고 포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식물도 살다 보면 죽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죽은 식물을 바로 치우는 거예요. 죽은 것을 계속 두면 기운이 나빠져요. 깔끔하게 치우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식물을 죽이고 나서 다시 도전하신다면 우리 처음에는 스투키나 금전수처럼 키우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두 가지는 거의 방치해도 잘 자라요. 이것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경험을 해보시면 다른 식물들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실 수 있어요. 처음 식물을 들이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화원이나 마트 식물 코너에 가시면 직원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식물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 빛이 필요한지, 이것만 물어보시면 대부분 잘 알려주세요. 하원 직원분들은 식물 키우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볼게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오늘 집에 가시면 딱 세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첫째, 집에 수국, 안개꽃, 시클라멘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실이나 현관에 있다면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내보내세요. 둘째, 시든 식물이나 오래된 조화가 있으면 치우세요. 죽은 기운은 빨리 없애야 해요. 셋째, 현관이 어둡거나 지저분하면 오늘 당장 조명 켜고 쓸어내리세요. 이 세 가지만 하셔도 오늘 집안 기운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꽃집이나 마트 화원 코너에 가서 금전수나 수투키 작은 것 하나를 사오세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2,000원에서 5,000원이면 작은 것 하나 살 수 있어요. 그 작은 화분 하나가 집 전체의 기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에서 살면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가족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시절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자식들 키우느라 내 것을 못 챙긴 세월도 많았죠. 이제는 내가 머무는 공간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화분 하나를 드리고 돌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집안 기운을 바꾸고 우리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작지만 진짜 변화예요. 우리 함께 해봐요. 그런데 오늘 정말 빠뜨리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꽃 색깔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꽃을 고를 때 대부분 예쁜 것 위주로 고르잖아요. 그런데 풍수에서는 꽃 색깔이 집안에서 어떤 기운을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색깔마다 에너지가 달라요. 빨간색 꽃은 활력과 열정의 에너지예요. 현관이나 거실에 빨간 꽃이 있으면 집에 생동감이 생겨요. 그런데 빨간색은 에너지가 강해서 침실에는 맞지 않아요. 잠자리에서는 오히려 흥분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노란색 꽃은 금전운과 기쁨의 색이에요. 서쪽 방향에 노란 꽃을 두면 금전운에 특히 좋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란색은 또 우울한 기운을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에 집이 좀 침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시면 노란색 꽃을 들여보세요. 기분이 확 달라져요. 분홍색 꽃은 사랑과 화합의 색이에요.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조금 서먹하다는 느낌이 드실 때 거실에 분홍꽃을 두어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자식과의 관계에도 부드러운 기운을 만들어줘요. 흰색 꽃은 정화와 평화의 색이에요. 집안 기운이 혼탁하다는 느낌이 드실 때 흰색 꽃이 그 탁함을 씻어내줘요. 호접란의 흰 꽃이 바로 이 역할을 해요. 보라색이나 자주색 꽃은 지혜와 품격의 색이에요. 서재나 공부방에 두면 좋아요. 파란색 꽃은 자연에서 매우 드문 색깔이에요.
파란 꽃이 있다면 집안에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을 만들어줘요. 흥분이나 걱정이 많을 때 파란 꽃을 보면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요. 색깔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화분 받침대나 꽃병에 대해서도 잠깐 드릴게요. 화병에 꽃을 꽂으실 때는 꽃이 지기 시작하면 바로 바꿔주세요. 시든 꽃이 물속에 잠겨 있으면 물이 썩어요. 냄새도 나고 기운도 나빠져요. 꽃을 자주 교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화분 식물이 더 나아요. 화병 선택도 중요해요. 목이 긴 화병은 기운이 중간에서 꺾인다고 봐요. 넓고 안정된 형태의 화병이 좋아요. 색깔은 투명하거나 흰색, 아이보리 계열이 무난해요. 물을 자주 갈아주세요. 꽃병의 물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물이 깨끗해야 꽃이 오래 싱싱하게 유지되고 기운도 맑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이 효과를 기대하며 식물을 들이셨다가 금방 지치시거나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 했기 때문이에요. 또는 너무 결과를 빨리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풍수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변화가 삶에 스며들려면 시간이 걸려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풍수가 전부가 아니에요. 건강은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좋은 관계는 서로 마음을 쓰고 대화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재물은 성실하게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풍수는 이런 기본 위에 집안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보조적인 도구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화분만 드린다고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집안 기운까지 신경 쓴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알아본 꽃과 식물에 대한 지식, 이것을 삶에 잘 녹여내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풍수지리연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식물은 생물이에요. 집에 사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쁜 기운이 있으면 식물이 대신 그 나쁜 기운을 흡수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잘 살펴보세요. 식물이 나를 위해 나쁜 기운을 막아주다가 힘들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식물을 정성껏 돌봐주거나 새 식물로 교체해 주세요. 집안에 살아있고 건강한 식물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집안 기운이 나쁘지 않다는 좋은 신호예요.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이 기운 좋은 집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집안의 작은 녹색 친구들을 조금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없으시다면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봄철 꽃이 시장에 나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 마당에서 키우셨던 그 꽃들 아직도 기억하시죠? 모란, 장미, 국화, 그 시절 마당 가득했던 꽃들의 향기와 기운을 이제는 집 안으로 들여오세요. 우리가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봤어요. 피해야 할 꽃 세 가지 기억나시죠? 수국, 안개꽃, 시클라멘이에요. 수국은 음기가 너무 강해서 재물이 흩어지고, 안개꽃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시클라멘은 꽃 모양부터 복이 날아가는 형태예요. 복을 부르는 식물은요, 모란, 제라늄, 호접란, 미니 장미까지는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로 알게 되신 것들이 있죠. 금전수, 해피트리, 행운목, 산호수, 스투키, 이 식물들이 풍수적으로도 좋고
실제 공기 정화 효과도 입증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방향 배치 기억하시죠? 서쪽에는 노란색 식물, 동쪽에는 녹색 식물, 북동쪽에는 흰 화분.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식물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외출이 잦으신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식물이 따로 있어요. 관리가 가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스투키가 으뜸이에요. 2달에 한 번 물을 주어도 살 수 있어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물을 잊어버려도 죽지 않아요.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주에서 홀로 사시는 72 새 최재호 어르신이에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자주 오지 못하고 여행도 가끔 다니시는 분이에요. 화분을 두고 싶은데 집을 비울 때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투키를 권해드렸더니 열흘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화분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방 공기가 전보다 더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달라졌다고요. 금전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두 번만 물을 주어도 됩니다. 잎이 잘 닦이지 않을 때 축축한 천으로 한번 닦아주시면 더 윤기가 나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 집안 여러 공간별로 어떤 식물이 좋은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현관에는 금전수나 해피트리, 제라늄이 좋아요.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문이니까 여기서부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잎이 넓고 윤기 있는 식물, 향기 있는 식물이 딱이에요. 거실에는 호접란이나 모란, 해피트리가 좋아요. 가족이 모이는 곳이니까 화합과 번영의 기운을 주는 식물이 어울려요. 주방은 어떨까요? 주방은 불과 물을 함께 쓰는 공간이라서 풍수적으로 음양의 균형이 중요해요. 공기 정화 능력이 좋은 산호수나 스킨답서스 같은 식물이 주방 공기를 정화해 주면서 기운도 맑게 해줘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스킨답서스나 안스리움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우수한 식물이에요. 요리할 때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공부방이나 서재에는요, 집중력을 돕는 식물을 두는 게 좋아요. 산호수가 특히 좋아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도 음이온과 습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책상 가까이에 두면 공부하는 손자, 손녀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이 책을 읽거나 무언가 집중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좀 따로 이야기를 드려야 해요. 침실은 쉬는 공간이에요. 기운이 너무 강한 것은 좋지 않아요. 모란처럼 기운이 화려하고 강한 것은 침실 말고 거실에 두세요. 침실에는 호접란처럼 부드럽고 오래 피어있는 식물이 적당해요. 하지만 절대로 침실에 두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가시가 있는 식물은 크든 작든 침실에는 두지 마세요. 그리고 향기가 너무 진한 식물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베란다는 어떤 식물을 두어도 좋은 편이에요. 수국처럼 실내에 맞지 않는 식물도 베란다 바깥쪽이나 마당에 두면 괜찮아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계절이 바뀔 때 화분 위치를 한 번씩 바꿔보시는 거예요. 봄에는 동쪽이나 동남쪽,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받게 해주세요. 여름에는 남쪽이나 남서쪽으로 옮기세요. 가을에는 서쪽이나 북서쪽, 결실의 계절에 맞게 금전운을 강화해 주세요. 겨울에는 북쪽이나 북동쪽으로, 휴식과 정비의 계절이니 식물도 안정된 자리에서 내년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화분 자리를 바꿀 때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기운도 쌓여서 정체됩니다. 화분 밑받침도 닦아주시고 잎에 쌓인 먼지도 살짝 닦아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집안 기운을 생기 있게 유지해주는 중요한 습관이에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조화는 어떻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화는 예쁘게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살아있는 식물과는 달라요. 풍수에서 식물의 힘은 살아있는 생명력에서 나오거든요. 자라고 변화하고 호흡하는 그 생명 에너지가 기운을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 생명력이 없어요. 집 장식으로는 괜찮지만 풍수적 효과를 원하신다면 살아있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한미숙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십 년 동안 거실에 수국 화분을 두셨는데 그 집에서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었다고 하세요. 결국 주변 어른의 조언으로 수국을 베란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금전수와 호접란을 두셨대요. 몇 달이 지난 후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고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줄어든 것 같다고요. 우리 집 분위기도 전보다 밝아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모두 식물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안에 생기 있는 식물을 두고 기운의 흐름을 의식하며 공간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정돈되고 우리 집이 더 쾌적해지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손자, 손녀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작은 것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어요. 화분 하나, 꽃 한 송이, 우리 집을 우리가 스스로 갖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손솜씨, 살림의 지혜예요. 예로부터 우리 어른들은 집 안팎을 정성껏 가꾸셨어요. 마당에 장독대 옆에 꽃을 심고 현관 앞에 화분을 두고 그것이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살리는 지혜였어요. 우리가 그 지혜를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부터 집안을 조금씩 가꿔봐요. 우리 집이 복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요.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요. 딱 화분 하나부터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정말 감사드려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요. 이런 풍수 이야기, 집안 기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만들어 올게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들이에요. 집안에 두면 안 되는 꽃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수국이에요. 음기가 너무 강해서 재물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해요. 집 안거실이나 현관보다는 베란다 바깥이나 마당에 두세요. 둘째, 안개꽃이에요. 기운을 흩어버려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계획이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일주일 이상 집안에 두지 마세요. 셋째, 시클라멘이에요. 꽃 모양이 복이 날아가는 형태이고 독성도 있어요. 거실과 현관에는 두지 마세요. 이제 복을 불러오는 식물들을 다시 정리할게요. 모라는 재물복의 왕, 거실 남쪽 창가에 두세요. 제라늄은 기운 정화의 1인자, 현관이나 베란다가 가장 좋아요. 호접란은 3개월 꽃이 피는 지속적인 복, 가족이 모이는 자리 가까이에 두세요. 미니 장미는 화목과 사랑을 부르지만 침실에는 두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게 되신 것들이에요. 금전수는 현관에 두면 재물운을 부르고 관리도 아주 쉬워요. 해피트리는 재물운과 가족운을 함께 올려주는 거실 식물이에요. 행운목은 사업운을 높이고 새로운 시작에 힘을 줘요. 산호수는 농촌진흥청 연구에서 미세먼지를 70%까지 줄여주는 것이 입증된
공기정화 챔피언이에요. 스투키는 2달에 한 번만 물을 주어도 되고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딱이에요. 방향 배치도 기억하세요. 서쪽에는 노란색 식물, 동쪽에는 녹색 식물과 물 관련 소품, 북동쪽에는 흰 화분에 심은 식물,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이 핵심이에요. 좋아 말고 죽어가는 식물 말고 생기 있게 자라는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해요. 시든 잎은 바로 따내고 환기를 자주 하고 계절마다 화분 자리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집 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오래된 조화가 먼지를 덮어쓰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씨 들어가는 화분이 그대로 놓여 있지는 않나요? 그것부터 치우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식물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것들을 챙길 여유가 없었죠.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고 일하기에도 벅찼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기셨잖아요. 그 여유로 집안 기운을 돌봐주세요. 내가 머무는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올 때마다 집이 밝고 생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도 느껴요. 그 기운을. 집이 따뜻하고 생기 있으면 자꾸 오고 싶어지는 법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집안 기운 이야기, 풍수 이야기, 앞으로도 알기 쉽게 계속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집에 두신 식물 이야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복이 넘치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